이거 도장 찍어.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으니까. 남편이 차갑게 내던진 이혼 서류가 거실 바닥에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30년 세월을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아내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투박한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침을 뱉듯 말했죠. 당신이랑 있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겠으니 제발 좀 꺼져줘. 남편의 곁에는 이미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승리자라도 된 양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죠.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난 절대로 안 봐줄 텐데.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긴 평생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는 아내가 가진 것이라곤 자기가 던져주는 생활비 몇 푼이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딴주머니를 차고 외도를 즐기는 동안 아내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비웃던 이들이 곧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릿한 미소까지도 말입니다.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낡은 장바구니 속에 숨겨진 100억 원대 비자금의 정체를 말이죠. 도대체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거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기막힌 이야기는 30년 전 단돈 500원을 아끼려 시장 바닥을 헤매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30살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인억눈을 붙이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죠. 남편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인 작은 땅까지 팔아 미천을 대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성공하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 꼭 지킬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밤낮 없이 뛰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는 어느덧 번듯한 사옥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모이고 명예가 쌓이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건 예산일이었고 아내의 투박한 손과 유행진한 옷차림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이제 우리 집도 돈 좀 있는데 제발 그 낡은 가방 좀 버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에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실 아내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을 깎고 버스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을 아내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주식 투자와 부동산 공부에 매진하며 남편 몰래 자산을 불려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성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이미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 고생을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겠느냐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3년 전부터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내의 눈을 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낡은 구두를 수선해서 신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외제차를 사주며 돈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아내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네. 어차피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당신은 그저 집 지키는 개처럼 살림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그래.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탓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죠. 남편이 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비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하는 동안 아내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명의로 된 재산까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돌렸으며 아내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아내가 지난 30년 동안 모아온 돈이 남편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던진 이혼 서류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사실은 아내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식하고 돈 없는 여자로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사실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부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그 서류 안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뿐만 아니라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탈세한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100억 원대 비자금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남편의 내연녀는 물론이고 남편 주변의 인물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아내는 어떻게 그 큰 돈을 남편 몰래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 남편에게 어떤 처절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승리자라고 확신하며 아내를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이 곧 절규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다정하게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도 그 차도 그 옷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곧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테니까. 아내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는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몸만 나가. 이 집도 차도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내연녀는 가소롭다는 듯 아내를 훑어보며 비웃더군요. 언니,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나가세요. 회장님 옆에는 나처럼 젊고 세련된 여자가 어울리지 언니처럼 깨짓지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내연녀의 손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아내의 손에는 구멍난 양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남편에게 물었죠. 이 집이 정말 당신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누구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건데 당신은 그저 내가 주는 돈으로 밥이나 해먹고 살았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남편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이 부족해 쩔쩔맬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거액을 빌려주던 익명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투자자를 자신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매번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았죠. 하지만 그 투자자의 정체가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받은 작은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받은 보상금을 종잣돈으로 삼았습니다. 그 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철저하게 공부하며 우량주에 투자했고 남편 몰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알짜배기 건물들을 사들였던 겁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았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절약이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눈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르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회사 경리팀장과 이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리팀장은 남편의 갑질에 지쳐 퇴사를 고민하던 중 아내의 진심 어린 설득과 파격적인 제안에 마음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다니며 돈을 뿌리는 동안 아내는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사실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이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도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던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오늘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 연장이 안 된다니? 그리고 이사회 소집이라니? 남편은 당황하며 허둥지둥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연녀도 영문을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내 대답 안 들었잖아. 남편은 아내를 거칠게 밀치려 했습니다. 비켜.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혼 서류가 문제야? 하지만 아내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 이사회 소집한 사람 내가 만나게 해줄까?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굴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아내는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남편 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아내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딴짓하는 동안 나는 당신 회사를 샀어. 당신이 내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때 나는 이미 당신 회사에 숨통을 쥐고 있었다는 뜻이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난 수년간 남편 몰래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끌어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내연녀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옆에서 징징거렸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회장님 회사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남편은 내연녀를 뿌리치며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이거 다 장난이지? 당신이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있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0억.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당신 몰래 모은 돈이야. 당신이 내연녀한테 명품 가방 사줄 때 나는 그 돈으로 당신 회사 주식을 샀고, 당신이 호텔에서 노닥거릴 때 나는 변호사들을 만나 당신의 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모았어.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명예가 사실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이미 검찰에 제보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아내를 쫓아내려 했던 그 집조차도 사실은 아내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도 회사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내연녀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남편은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내연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너도 참 대단해. 우리 남편 돈 보고 접근한 건 알겠는데 그 돈이 이제 다 내 거라는 걸 알면 어떡할 거니? 내연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돈 많은 회장님인 줄 알고 접근했지만 이제 남편은 빈털터리에 범죄자 신세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이혼? 아니,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내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야.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은 울부짖으며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웃던 이들이 곧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릿한 미소까지도 말입니다.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아내가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이죠. 아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통곡 소리와 내연녀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살 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기막힌 반전의 끝에는 아직 남편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진실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우성을 쳤고 남편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내연녀는 남편의 남은 돈이라도 챙겨 달아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그녀의 계좌까지 동결시킨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세요. 남편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게 해줘야죠.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과연 아내가 준비한 그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어떤 죄우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검찰 청문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양 거드름을 피우던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남았더군요.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했던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 지금 당장 내 비밀 계좌에 있는 돈 좀 빼와. 그걸로 변호사 선임하고 일단 이 위기부터 넘겨야겠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이 알던 충성스러운 부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피해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계좌 이미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표냈습니다. 남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이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 뒤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목소리였죠. 남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김 이사는 아내가 10년 전 남편의 폭언과 갑질에 자살을 기도하려던 그를 구해내고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대주며 키워온 아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다며 아내를 내쫓으려 했던 내연녀가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달려갔죠. 자기야, 나 좀 도와줘. 김 이사가 배신했어. 당신이 가진 돈 좀 내놔봐. 그런데 말입니다. 내연녀는 남편의 손을 더럽다는 듯 뿌리치며 선글라스를 고쳤었습니다. 아저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같은 늙은이를 왜 만나겠어요?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연기 좀 해준 것뿐인데 정말 자기가 잘생겨서 내가 붙어있는 줄 알았나 봐.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연녀는 사실 아내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기 위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자 연극 배우였던 겁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모두 아내의 돈으로 산 가짜였고 남편이 그녀의 계좌로 보낸 수십억 원의 돈은 이미 아내의 비자금 계좌로 고스란히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이 모든 연극의 각본과 연출을 아내가 직접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하며 머리를 땅에 지시겼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려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 앞에 100억 원이 찍힌 통장 사본을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내 비자금이야. 당신이 밖에서 헛꿈 꾸는 동안 나는 이 돈으로 당신의 영혼까지 샀어.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차가운 감옥바닥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두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차갑게 비웃으며 발을 뺐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던진 이혼 서류, 그거 내가 다시 써서 법원에 제출했어. 위자료는커녕 당신이 횡령한 돈 다 뱉어내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랄 거야. 아내는 뒤돌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의 절규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아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바로 승리자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뒤에도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마지막 장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그 다음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이들의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남편은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에 남편은 매일 밤 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100억 원의 비자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남편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꽃바구니를 든 아내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100억 원이라는 거금도 남편의 파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서로를 아끼며 늙어가는 소박한 행복뿐이었죠.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남편은 그 귀한 보석을 스스로 깨뜨려버린 겁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견뎌온 이들에게 가장 큰 반전의 기회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큰 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